자, 가제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조정을 내가. 자, 일단 클릭해서 들어가 보세요. 가제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클릭해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뭘 선택하라고 그랬냐면 이자율을 먼저 선택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자율이 여러분들 문제집 맨 밑에 보시면은 기타 추가 사항에 보시면은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이자율이 제일 먼저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한다. 이걸 먼저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야. 당좌대출 이자율을 선택했지요? 그러면은 두 번째 탭에 있는 차입금은 입력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에 있는 차입금은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일 때만 입력해 주는 거야.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일 때만 입력해 주는 거고요. 당좌대출 이자율일 때는 두 번째, 세 번째 건너뛰어도 상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탭에서 가지급금 가수금 입력 탭에서 자료를 봤더니 1번 자료는 손익계산서상 지급이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필요 없죠, 그러면? 이 손익계산서상 지급이자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일 때만 필요가 있는 거고요. 당좌대출 이자율일 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1번 자료는 필요 없어요. X. 2번. 자, 대표이사 장경석의 가세입금 및 가수금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회계데이터를 한번 불러오기 눌러볼까요? 있나? 회계데이터 불러오기. 회계데이터 불러오기에 아무것도 없으면 취소하시고요.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된다고 그랬죠? 직책란의 대표이사. 직책란의 대표이사 성명란의 장경석. 성명란의 장경석. 대여가 몇 번이지요? 옆으로 가서 2번이 대여죠. 2번. 날짜는 2025년 2월 9일이고요. 2025년 2월 9일. 금액은 1억 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잠깐만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대표이사에게 미지급한 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여러분 소득세 대납액은 가지입금 인정이자로 보지 않습니다. 가지입금 인정이자 계산 대상 금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즉 가지입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거 입력하면 틀리는 거야. 두 번째 거는 입력하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거 봤더니 8월 27일에 대표이사 대여금 중에 일부를 대표이사로부터 회수했다고 나와 있죠. 자, 날짜란에 8월 27일이고요. 회수는 3번이에요. 3번 눌러주시고 날짜는 2025년 8월 27일. 그러면은 대변으로 갈 거야. 대변에 6천만 원 그렇게 가시면 되겠죠. 대변에 6천만 원. 가수금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끝난 거지 뭐. 두 번째, 세 번째 건너뛰고 네 번째 탭으로 바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네 번째 탭으로 바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기다려. 가지입금 적수 화면 볼까요? 가지입금 적수 마이너스 가수금 적수는 차감 적수란 말이에요. 가지입금 적수 마이너스 가수금 적수는 차감 적수 곱하기 이자율이 4.6%고요. 나누기 365에서 가지입금 인정 이자가 314만 8,164원 나와 있는데 회사 계상액이 문제집 볼까? 기타 추가 사항에 봤더니 회사는 대표이사 대여금에 대해서 별도의 이자 지급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았으며 밑줄 쳐주세요. 그 단서 조건이 중요한 겁니다. 별도의 이자 지급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았으며 만약에 약정을 했다라고 나오면 거기 분기한 거 있죠. 차분의 미수 수익, 대분의 이자 수익 200만 원씩 분기한 거 있죠. 약정을 했다라고 나오면 회사 계상액 찍어보세요. 거기에 20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돼요. 200만 원. 그러면 조정액이 114만 8,164원이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조정 등록 잠깐만 찍어보세요. 입력을 하지 말고 찍기만 하세요. 그러면 가세입금 인정이자 얼마만? 114만 8,164원만 세부 조정해주면 되는 거야. 자, 창 닫고. 근데 조정 등록 창 닫고. 지금은 약정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고 나와 있죠? 그 입력하면 안 돼. 200만 원 지워주세요. 회사 계산액에 입력되어 있는 200만 원 지워주시고. 자, 첫 번째 세무조정부터 불러주겠습니다. 첫 번째 세무조정은 뭐냐면 그 분기 인정하지 않아요. 차분의 미수수익, 대분의 이자수익 그 분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집에다 먼저 적어보세요. 입금 불산입 미수이자 입금 불산입 미수이자 금액은 200만원 입금 불산입 미수이자 금액은 200만원 유보 발생 그렇게 그 분기부터 세무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세무조정은 동그라미 2번 입금 산입
그다음 2번 입금산입 가지기금 인정이자 입금산입 가지기금 인정이자 얼마? 314만 8천 164원 314만 8천 164원 괄호를 닫고 상여 이렇게 세무조정이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거야.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약정을 했다라고 나오면 회사 계상인란에 얼마 입력해줘야 된다고요? 200만 원. 근데 이 문제에서는 약정을 하지 않았으니까 입력하면 안 돼. 입력하면 안 되고 그 분계도 인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입금 불산입 먼저 해주시면 돼요. 자, 나같이 조정등록 찍어보자. 조정등록 찍어서 입금 불산입에 가서 직접입력 찍고 미수이자 이렇게 쳐보세요. 미수이자 200만원 유보 발생. 미수이자 없어요. 직접입력 찍어줘서 해줘야 돼요. 입금불산입에 가서 미수이자 200만원 유보 발생. 그리고 왼쪽에 와서 인정 두 글자만 쳐주세요. 인정 두 글자. 인정이자 치지 말고 인정 두 글자 쳤어요. 가지금 인정이자 대표이사라고 써있는 거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인정 두 글자만 쳐서 가지금 인정이자 대표이사 써있는 거 상여로 소득 처분하는 거 그거 선택해 주시면 돼요. 314만 8,164원 상여. 그래서 이 문제에서 세무조정은 몇 개가 나오느냐면 두 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당사는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으려고 한다.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다음 자료만을 이용해서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를 작성을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물음이 하나네.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를 작성을 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다 같이 법인조정표 찍어주시고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클릭을 하신 다음에 불러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씩 다 입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당기순이익 얼마? 4억 원 입력해 주시면 돼요. 당기순이익 4억 원. 그 다음에 입금산입은 2번 자료, 그러니까 1번 자료에서는 당기순이익만 필요한 거야. 4억 원. 그리고 2번 자료에서 입금산입의 합계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 8,300만 원 나와 있죠. 입금산입의 합계 8,300. 송금산입의 합계는 300. 송금산입의 합계는 300. 그러니까 2번 자료 끝났다. 그러면은 엔터 쳐봐요. 송금산입 다음에 엔터 쳤어요? 그러면은 기본금만도 추가라는 게 있나 봐봐. 자료에서 없지요? 기본금만도 추가 2월 송금산입도 없지요? 그러면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까지 계산이 된 거야. 자,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밑에 2월 결손금 있나 찾아봐. 지금 1번 자료 써먹었고 2번 자료 써먹었고 3번 자료에서 2월 결손금도 없죠? 비과세 소득공제 없어요. 그러면 과세표준까지 계산이 된 거고요. 과세표준이 얼마라고 나와 있니 얘들아? 4억 8천만 원 나와 있고 세율이 몇 프로라고 나와 있어요? 19%라고 나와 있지, 그치? 맞아? 그거 4억 8천만 원 곱하기 10에 19% 하면 안 되는 거 알죠? 여기 봐요. 과세표준 4억 8천만 원 중 4억 8천만 원 중 2억까지는 9% 298 1,8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4억 8천에서 2억 빼주면 2억 8천만 원이 나올 거야. 2억 8천만 원 곱하기 19% 계산기 두드려봐. 얼마 나오나? 2억 8천만 원 곱하기 19% 0.1 하면 얼마 나오니? 5,320? 5,320만 원. 그래서 곱하기 여기 봐요. 이 회사의 한계세율이라고 그래요. 19%가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된 거고요. 산출세액이 두 개 더해서 7,12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그냥 곱하기 19% 하면 안 된다고요. 저거 법인세 계산하는 것도 시험 문제 나온다고. 우리 결산 문제에서 이거 법인세 계산하는 게 시험 문제 나오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산출세액이 7,120만 원 나왔고요. 우측으로 넘어가서 산출세액에서 우측에 넘어가시면 세액공제 세액 감면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몇 퍼센트라고 나와 있습니까? 20%다. 감면율이 20%다. 감면 대상 소득은 얼마라고 나와 있죠? 3억 원 나와 있죠?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해주면 되느냐면 여기 봐요. 산출세액 7,120만 원 곱하기 산출세액 7,120만 원 곱하기
과세 표준이 4억 8천만 원이에요. 과세 표준이 4억 8천만 원이고요. 감면 대상 소득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 3억 원 나와 있어요. 3억 원. 감면 대상 소득이 3억 원. 여기에 20%를 감면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볼까요? 7,120만 원 곱하기 요거 300 나누기 480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계산해봐. 7,120만 원 곱하기 7,120만 원 곱하기 300 나누기 480 그런 다음에 곱하기 20 그런 다음에 곱하기 20%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곱하기 20% 얼마 나올까 그러면은 890만 원 나오네요. 890만 원을 17번에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17번에 890만 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 17번에 들어가시면 돼요. 17번.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봐봐. 890만 원 입력 한번 해봐요. 890만 원 입력했어요? 자, 그러면 가산세 입력할 차례죠. 가산세란에 890만 원 입력하고 가산세란에 50만 원. 가산세란에 50만 원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중간연합세액이 2천만 원. 중간연합세액 란에 가서 2천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22번 중간연합세액 란에 가서 2천만 원. 그러면 납부세액이 얼마라고 나오죠? 4,230 얼마? 4,280만 원 나오죠? 납부세액은 4,280만 원 나와요. 그런데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보자. 현재 납부세액이 4,280이에요. 문제사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분납을 최대한 적용받기로 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쵸? 그럼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봐요. 4,280만 원 중 가산세가 얼마 있어요? 50만 원 있죠? 가산세는 분납 대상이 아니에요. 가산세는 분납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면은 4,280만 원에서 50만 원 빼서 4,230만 원이 분납 대상이 이렇게 떠 있을 거야. 납부세액이 4,280만 원인데 가산세 50만 원은 분납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납 대상은 4,23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 보세요. 1,000만 원을 초과시에는 1,000만 원 초과시에는 초과금액 1,000만 원 초과시에는 초과금액 예를 들어서 분납 대상이 1,600만 원이다. 1,600만 원이다. 분납 대상이 1,600만 원. 그러면 이번에 1,000만 원 납부를 하고요. 이번에 1,000만 원 납부를 하고 초과금액 600만 원을 분납하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납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자, 그런데 지금 2,000만 원 초과죠. 2,000만 원 초과 시에는 50%의 금액을 분납할 수가 있는 겁니다. 2,000만 원 초과 시에는 50%의 금액, 여기에 50%의 금액을 분납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 예를 들어서 분납 대상이 1,600이다. 그러면은 1,000만 원 납부하고 600만 원 분납하면 되는 거고요. 2,000만 원을 초과하면 50%의 금액을 분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분납할세액 찍어볼래요? 분납할세액 찍었어? 그러면은 자, 분납할세액 찍으면 밑에 분납할세액이 떠 있어요. 화면 밑에 보시면 분납할세액이 떠 있습니다. 분납할세액이 떠 있어요. 여기서 엔터 치고 내려가면 57번에서 엔터 치고 내려가봐. 57번에서 엔터 치고 내려가면 화면 맨 아래에 분납할세액이 2,150만 원이 떠 있을 거예요. 그치? 그게 50%의 금액이 뜨는 겁니다. 걔를 48번에 입력해 주시면 돼요. 48번에 입력 한번 해보세요. 2,150만 원. 네. 그러면 어떻게 분납을 하면 되느냐면 여러분 잘 봐요. 거기 떠 있는 걸 입력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다시 한번 57번에서 엔터 치고 내려가면 분납할세액 내려가면 하단 부분에 떠 있지. 그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1개월 이내에 분납하면 돼요. 1개월 이내에 분납을 하면 되는 겁니다. 분납.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알고 있으면 돼요. 1,000만 원 초과시에는 초과한 금액이 돼요. 분납 대상 금액이 1,600만 원이면 이번에 1,000만 원 납부하고 600만 원. 그러면은
600만 원은 맨 밑에 뜰 거야. 그러면은 48번에 60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48번에. 맨 밑에 600만 원이라고 뜨니까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 2천만 원을 초과하면 50%의 금액이 떴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봐요. 세액감면 17번에 입력하는 거라고 그랬지, 그치? 17번에. 19번에는 뭘 입력하느냐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전세 제외란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있고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그 다음에 외국납부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그 다음에 재해손실 세액공제, 재해손실 세액공제. 요 세 개는 19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가 17번에 들어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17번. 다시 한번.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그 다음에 재해손실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는 19번에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17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최저한세 적용만 해. 더 이상 입력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